아련한 향수와 평생의 꿈을 안고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닌 낯설고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 1세대의 꿈이었던 금의 환양이 왜 때로는 눈물의 귀환이 되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들과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 땅에 다시 뿌리 내리려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68배 박정순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젊은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하루 12시간 넘게 고된 청소 일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부부가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했던 이유는 단 하나, 새 아이를 모두 번듯하게 대학에 보내고 은퇴 후에는 그리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소박한 텃밭을 가꾸는 삶. 그 소박한 꿈 하나를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시간은 실로 고단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아까워 참았고, 남들이 모두 쉬는 명절에도 단 하루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담한 전원주택단지에 전세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미국 땅을 뒤로하며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국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 길거리 어디에서나 들려오는 정겨운 우리말,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무말랭이를 만들어 건네주던 날에는 가슴 뭉클한 정을 느끼며 정말 한국에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미국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매달 고지되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오가는 일도 낯설고 번거로웠습니다. 평생 써온 한국말이었지만 수십 년 만에 마주한 행정서류의 복잡한 용어들은 그녀를 매번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조차 예약 없이는 진료받기 힘들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늘 먹던 고혈압약 하나를 타기 위해 병원 두세 곳을 전전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더 이상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서늘한 이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바쁜 삶에 쫓기고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모임에 끼어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말합니다. 평생 한국이 내 나라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나를 밀어내는 것만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72살 이도현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치열한 요식업계에서 평생을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플러싱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한인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 아내가 없는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 넓고 차가운 땅에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바빴고 자신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그래도 내 나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집 밖에 나가도 누구 하나 말 붙여주는 사람이 없었고 동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젊은이들의 대화는 너무나 빨라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가려 해도 어느 진료과를 가야 하는지,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의료보험은 적용되는지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막막함 속에 그는 용기를 내어 공공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을 받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가와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기국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 씨는 말합니다. 여기가 내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나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은 65 전영희 씨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외동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딸을 애지중지 키웠고 딸이 결혼한 후에는 사위, 손자와 함께 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딸의 가정에 혹시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영어가 더 편해 할머니와 대화가 서툴렀고 미국인 사위와의 문화적 거리감도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렇게 귀국을 결심한 그녀는 따뜻한 남쪽 도시 부산의 터를 잡고 한 달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햇살 좋은 바닷가 근처에서 매일 산책하며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전영이라는 사람,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기 거주를 위해 집을 알아보자 수많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해외 거주 이력이 길다는 이유로 전세 자금 대출은 거절당했고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월 30만 원이 훌쩍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정서적 충격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길을 잘못 설명했을 때 들었던 아줌마, 한국 사람 맞아요. 라는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외화 계좌를 문의했을 때 직원이 그런 건 인터넷으로 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을 땐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낡은 사람처럼 느껴져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수업에 등록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시 낭송 동아리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이 땅에서 다시 뿌리내리기 위해 그녀는 지금 천천히 그러나 누구보다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은 내 나라니까 미국보다는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기대가 얼마나 큰 환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물가가 비싸거나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내 삶의 뿌리라고 믿었던 이 땅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는 깊은 상실감이자 소외감입니다.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의 강을 건너는 사이 사람도, 사회도, 시스템도 모두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귀국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벽은 건강보험과 유료 접근성입니다. 특히 해외 소득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부터 접수, 수납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로 이루어지는 디지털화된 유료 시스템은 고령의 귀국자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 됩니다. 두 번째 벽은 주거 문제입니다. 이미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은 물론이고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외국 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전세 사기의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벽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여 정착 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끊기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국 동포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국을 준비하는 당사자의 자세입니다. 고향이니까 다 괜찮을 거야라는 감상적인 기대가 아닌 철저한 정보와 계획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국 전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고 다양한 주거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내가 정착할 지역의 커뮤니티와 지원시설에 대해 미리 꼼꼼히 알아보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은 분명 빠르고 정확하고 사람 사는 정이 살아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나라조차도 준비 없는 귀환자에게는 차갑고 버거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귀국 후 1년, 그 버거운 하루하루는 단지 실망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적응하고 다시 태어나는 성장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단한 하루들이 쌓여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서 진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귀국은 제2의 인생을 여는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귀국은 그저 다시 시작된 기나긴 외로움일 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준비된 귀환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용기 내어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